2025년 6월 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기고 있죠.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아서 기는 놈을 채찍으로 패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알아서 기는 놈들은 면종복배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단 기는 모양을 하는 거지 절대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채찍으로 줘 패버리면 살기 위해서 더 충성을 가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법원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기는 놈 완전히 휘어잡겠다. 법원은 어떻게 나갔나?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떡 하나 갖다 주고 떡 하나 갖다 주고 하다가 본인도 잡아먹히는 살라미 전술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고법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죠.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아니 그러려면 지난번에 대선 전에 할 때 그걸로 하지 왜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때는 뭘로 연기했어. 자기 맘대로 연기를 해놓고서는 무슨 헌법 84조를 거론해. 헌법 84조에서 그런 거 연기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알아서 겨줍니다. 이렇게 겨줬건만 정청래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채찍으로 법원을 패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어떻게 패느냐?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죠. 그중에 한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즉 현직 대통령한테는 걸려있는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라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거죠. 이거 세칭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통과시킨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죠.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을 연기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익힌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한 거는 법원에서 떡을 하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재판중지법은 만들지 마세요 하는 걸로 익힌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와 관계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박창대 원내대표와 회의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법원에서 떡을 줬는데 이제 본인이 잡아먹히게 된 거죠. 이건 정청래가 딱 깨놓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참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하하, 이러면 뭐 법원은 재판 연기해주고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다. 재판 연기해준 고법 판사는 이제 대법원장이 될까? 윤석열처럼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대법원장에 지명되나? 야, 두고 봅시다. 근데 이 법관들이 어쩌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오늘 6월 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달 6월 30날 임시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하겠다라고 해서 열었는데 별 얘기도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연기했던 거를 이렇게 법원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6월 9일 6월 30일 날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법관 대표회가 열리면 어떤 게 결정이 될까요? 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끄는 법사위가 재판중지법 또 대법관 증설법 만든 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칠까요? 잘해주지. 그러면 이 대표도 나중에 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는 건가? 안건은 뭐 대선 전에 결정한 것 같고 이제 논의할 것 같은데 뭐 그때도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이런 걸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따위로 하는데 이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신뢰를 받는다고 보이나요? 신뢰는 정의를 행사할 때 신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살면서 참 답답했던 게 정부가 하는 건 대체로 믿어야죠. 저는 정부에서 보증한다고 일단 믿는데 정부가 그거는 정의를 실현할 때 공정하게 할 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이재명 정권 때는 이랬다가 윤석열 정권 때는 저랬다 그러면 그건 못 믿잖아요.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저 따위로 하고 그럼 누가 믿어? 근데 그걸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거기에서 오류에 걸립니다. 이 아주 애기들, 짐승들도 새끼들은 어미만 믿죠. 근데 어미는 힘이 약해요. 근데 어미를 따라가다가 새끼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는 애미 품으로만 뛰어듭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믿다가 불행이 납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성이 깨이고 더 현명해지면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군지를 믿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중학교쯤 가게 되면은 조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때리는 애들이 있으면 누구랑 친해지려고 합니까? 우리 반 첫째가 다 제일 쌈잘한 놈한테 가서 걔 비위 맞추고 지내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제 1등이랑 친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랑 동맹하면 안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미 자주권을 잃었다고 하면서 떠들면서 그걸 파기하자는 게 이재명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운동권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동족끼리니까 뭐 김정은하고 우리하고 껴안으면 하나가 된다. 그거는 지 애미 따라가다 목숨 있는 새끼랑 비슷하죠. 사람들이 속속이 되게 글로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존에 불리해지고 조금 영리해지기 시작하면 사춘기만 돼도 영리해지니까 제일 센 놈한테부터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봐도 가장 공정한 걸 해주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어떻게 했다 그러던가요? 몽골은 유목민족들이 시족 단위로 흩어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자, 여기에 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 짐승 풀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뺏기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시족끼리 통합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몰아갖고 싸움질을 하러 간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몽골족들을 분열시켜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걸 뭉칠 때 태무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회의를 하면서 그때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약탈을 하고 약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 약탈을 누가 하느냐? 이겨야 하는 거지. 지면 자기 목숨이 이러니까. 그러면 가장 공을 세운 놈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이 전체 싸움을 주도한 태무진은 제일 늦게 가져간다. 그래서 태무진은 싸울 때마다 가장 공을 세운 놈이 가장 많이 가져가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자기는 거의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무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를 칭기스칸으로 옹립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공정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사법부가 이러냐고.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따라가? 근데 지들이 무슨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법관회의를 하겠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사법부가 철저히 정치화된 거야. 그 시작은 모든 정치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부 보고 풀어달라고 던진 게 문제이지. 근데 그렇다고 사법부가 정치화돼? 정치와 개판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법부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 또 대법관 증설법 잘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줄 건가요? 그리고 그들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법관이 되실 건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성장했듯이 참 슬픕니다. 이런데 국힘당은요, 여기 민주주의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게 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처하면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로마 공화정에서도 보게 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딕타토로, 그때까지 컨술이었던 사람이 딕타토로가 돼서 자기가 전권을 행사합니다. 평화 시에는 두 명의 집정관이 서로 합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게 민주주의. 위기일 때는 독단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군 통수권도 전쟁 때는 군 통수권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때 모여서 회의하면 안 됩니다.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는 언제 하느냐? 전쟁이 안 날 때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지? 또 우리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지? 이런 작전 계획을 짤 때 수많은 아이디어를 구할 때 그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짜놨다가 이란, 이안, 사만 갖고 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쳐들어오니까 이란이 맞아, 이안이 맞아. 그중에 뭘로 대응할까? 이렇게 해서 그걸 독단적으로 사령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 지금 대선도 패배했는데
지금 개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하고 있어, 회의. 의청하고 있어. 저도 저희 집안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회의하자 그래서 내가. 나 그 회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회의 절대 결론 안 나오고, 결론 나와도 가장 후진 답변이 나옵니다. 평화시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시에 이런 문제 논의하자 그러면 다 피하다가, 뭐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회의하지.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하지. 다수결로 결정해봐야 그거 되게 좋지 않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네가 참여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조직이 자꾸 쇠퇴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드릴게요. 동아일보가 왜 조선일보한테 뒤지게 됐느냐. 옛날에 조선일보는 제가 조선일보 들어갔을 때는 동아일보가 모범이었어요. 동아일보가 노조를 만들면 조선도 노조를 만들고, 동아일보가 임금을 얼마 요구하면 조선 노조도 얼마를 요구하고, 자꾸 동아를 따라갔는데, 제가 조선에 있다가 그 후에 20년 이상 동아에 있는 그 기간 사이에 완전 역진돼서 조선이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옛날 김대중 정권 때였던 것 같기도 하네. 그때 세무조사를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를 잡혀 들어가고 언론 탄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기자총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바로 기자 성명이 나오면서 언론 탄압에 저항한다라고 나왔는데 동아일보에서는 그게 합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 있다고는 나갔지. 나가가지고 난 조선일보 출신인데 니들이 지금까지 조선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오는데 내가 양쪽을 겪은 입장에서는 니들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싸우는 건 된 거고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가 논의해야 되는데 싸우자 말까가 논의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후끈 달아졌어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느냐 그러는데,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 조선에 비해서 동아는 지금 1위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걸 계속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법관항의 하는 게 동아랑 비슷한 거고, 지금 국힘당도 지금 졌는데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 회의나 하고 있어. 이게 동아 스타일이에요. 이런 조직은 계속 1위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이재명 독재가 가능한 거고 민주당 독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더 한심하게 가만히 있지. 이재명 찍은 죄도 있고. 응?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럴 수 있겠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래, 떡 하나 져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떡 다 주다가 나중에 욕 퍼붓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저들은 다 따먹고 도망간 다음에. 알아서 기는 놈 채찍으로 때립니다. 더 기게 할 것 같아요. 국힘당은 알아서 와해로 가고 있고 홍준표도 폭탄 던졌고. 저는 지금쯤 김문수 씨가 대선을 이끌었으니까 김문수가 당권에 도전하거나 당권을 잡아야지. 아니면 새로운 창당을 하고 국힘당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딕타토로 독재 능력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총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힘당은 웃기는 겁니다, 이거. 법관회의도 웃기는 거고. 지금 이럴 때야? 지금 분기탱천에서 싸울 때지? 법원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법원이 국민의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법관을 더 채찍으로 때리겠다. 정청래가 아주 교묘하게 권력 싸움의 본질이 뭔지 아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